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의 흐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회복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할 수 있고, 안 좋게 표현을 하면 수급에 노란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 고가 2.3%에서 저가 1.8%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마무리는 0%.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회복을 했다는 부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처럼 시원하게 못 갔다. 주가가 또 방향성을 못 잡았다. 굳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중기 종목으로 들어온 거고 믿고 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흐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중공업 저는 최소 대선까지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아직은 부족한 건 많지만 감사하게도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증권으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주식톡 무료 공유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절차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건 없습니다. 첫 번째 계좌 개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유안타 계좌 있으신 분들은 패스. 두 번째로 담당자 설정을 주식톡으로 설정만 해주시면 유안타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안타로 거래가 되시면 제가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애초부터 저는 장기 종목들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자라는 게 주 포인트였고, 처음이나 앞으로나 돈을 받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래가 후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방 실시간으로 두중 정보에 대한 이런 공유라던가 괜찮은 구간 나오면 또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혼자서 대응하시면 주식창만 보시는 것보다는 멘탈 관리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시장에 대한 상황, 호재나 악재, 그리고 관심 섹터 등등 제 생각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가 옆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 정부에서 또 공개를 했죠. 주가도 답답했고 이 뉴스를 보시면 답답하실 수 있는데, 탈원전 폭주하는 문정부 태양광 풍력에 전력 발전 70% 맡긴다. 원전 비중 3분의 1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12배 높여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력 수입도 추진을 하겠다. 오는 2050년 지금의 1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탈원전 기조는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서 전력 생산 비중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2018년 7억 2,700만 톤에서 99% 줄어든 254만 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가장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시나리오 1안 기준이고,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 0에 맞춰지는 수준으로 낮아진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도 낮아지고요. 3안 기준으로 보면 원전 비중이 6.1%로 낮아지고 가장 온건한 1안에서도 7.2%에 불과하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원전을 정치적 논리로 배제하다 보니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다. 기술 발전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가정을 더한 전형적인 탁상 공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발표한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 초안을 좀 보면 이란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8년 대비해서 96.3%를 감소를 하겠다. 이안 같은 경우는 97% 감소를 시키겠다. 삼안 같은 경우는 100% 말씀드렸죠. 가장 극진적이라고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탄소 배출에 유리한 원전도 또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런 수준이 가능한 수치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정말 이 세 번째 안대로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상 산업 부분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8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허나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 설정은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부분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재생이 전력량을 지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시설을 갖추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돈이 또 몇백조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 조건상 전력 생산량이 일정치 못하다는 문제, 해가 나지 않는 밤이나 흐리고 비 오는 날, 특히 장마철,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쉽게 일례로 지난 서울시에서 8년 동안 태양광을 돌려서 만들었던 요 전력 생산량은 원전이 일주일 동안 만든 양과 동일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증가로 오히려 더 감소한 건 석유, 석탄이 아니라 원자력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신재생 명목하에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화석 에너지가 더 많이 줄어든 반면에 탈석탄과 탈원전 그리고 탄소 중립을 시행하는 국내에서는 오히려 화석과 원자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는 건 석탄과 원자력이 없다면 아직 자생할 힘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최근 전력난으로 인해서 원전의 사용을 또 빠르게 늘려가기도 했었죠. 차라리 신재생 플러스 석탄이나 가스 발전이 아니라 신재생을 기본으로 두고 원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알면서도 러시아 그리고 중국산 전력을 수입을 하겠다.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부분 참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두중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상 수소 그리고 해상풍력도 껴있긴 하지만 원전을 3분의 1로 낮추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임기 내 국내 탈원전 그리고 국외는 원전 수출을 하겠다. 이런 기조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이후에 텍소노미 원전 포함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흐름 체크를 해볼 건데 전체적으로 오르다가 내리다가 결국에는 지루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 이렇게 0%로 마감이 되는 부분 7월부터 한 3-4차례는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종목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전 테마, 최재형 관련주로 장 초반 힘을 내는 분위기였으나 금방 힘이 약해져 버렸고 두중은 마이너스 1.8%까지 내려갔다가 회복을 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상승 흐름을 오늘까지 이어갔다면 분위기 반전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정치적인 부분 역시나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농후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차트상 5일선을 그래도 좀 회복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부분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끌고 가려는 성향보다는 단타하기 바쁜 이런 성향들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그림은 너무나도 최근에 익숙한 모습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두중에게 바랬던 모습, 10%, 20% 한 번에 올라가는 걸 바라진 않았고,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2%, 3% 상승세만 유지가 되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 보나마나 아마 공매도가 길을 좀 막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꾸준한 우상향을 하면서 3% 크면 4%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도 조금씩 겪으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버티셔야 또 다른 급등도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차트 흐름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애매한 방향성을 가리켰다면 이 길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조정세로 좀 전환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또 조정이 시작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다시 순환매가 돌고 반등할 수만 있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봉 같은 경우는 마지막 동시호가 때 이렇게 0.46%를 올려놓고 이 사이에 다시 마이너스 0.92%까지 떨궜고, 결국에는 또 이만큼 회복을 하면서 0.0%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장난질 사실 지겹습니다. 여기에 낚이지 마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잘 지켜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외인이 이렇게 77만 주가량 이탈, 그리고 개인이 66만 주 매수, 기관이 13만 주 매수.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이렇게 매도세, 기타 법인도 매도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어제 주가도 좋았고 모든 부분들이 좋았지만 수급 우려했던 부분은 외인이 언제 더 크게 나갈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들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은 외인이 주구장창 오전부터 매도로 일관을 했죠. 30만 주, 40만 주, 최고 90만 주까지 또 이탈이 되었었고, 기관에서 연기금이 이렇게 4일 동안 나가면서 마이너스 2,000주에서 종가 플러스 13만 주까지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기관들이 개인들을 도와주면서 주가 방어에는 성공한 모습이지만, 이런 패턴들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외국인들이 며칠 동안 들어왔다가 크게 나가고, 기관은 큰 관심이 없다가 종종 크게 나가고 종종 들어오면서 방어도 해주고, 개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 정리를 해버리고 떨어질 땐 또 매수를 하고, 현 시점 수급은 그렇게 좋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뒤바뀜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기간에 꾸준한 매수세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수급 같은 부분도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방에서는 기술적인 자리도 잡아드리긴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문의를 주시고, 이상으로 금일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